귀 켈로이드는 수술로 한 번에 치료가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방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귀 켈로이드를 제대로 제거해서 완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 켈로이드는 보통은 그 귀에 피어싱 때문에 되게 많이 생기고요. 이게 만져보면 몽울이 생기는데 요 단계는 켈로이드가 아닌데 요게 줄기리를 형성해서 딱딱하게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를 켈로이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몽울이 만졌는데 그 부위가 이렇게 뽕긋하게 줄기를 형성하면서 튀어나오고 단단하다. 그러면 켈로이드라고 보통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귀라는 데는 우리가 특이하게도 약간 둔감합니다. 그래서 귀를 뚫어서 염증이 나서 고름이 흘러도 아프지는 별로 않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빼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항생제를 드시면 좋아지는데 놔뒀더니 점점점 커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 피부처럼 평평했다가 자꾸만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는 경우가 생기는 이게 켈로이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귀에 염증이 생기시면 고름이 난다. 그럼 무조건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. 제거 안 하고 항생 드시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. 균이 한 10,000마리가 있어야지 염증이 생기는 게 귀걸이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100마리만 있어도 생겨요. 안에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이 염증들이 잘 치료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발견하시면 그냥 혼자 두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제거를 했더라도 그 염증이 남아있으면서 계속 증식을 하면 그게 켈로이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줄기가 형성이 되면 수술적으로 이걸 제거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신체적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딱 만지면 뼈가 통째로 만져지는 부위가 어딜까요? 근데 귀예요. 귀도 이 연골은 뼈예요. 근데 뼈 앞에 얇은 피부만 붙어 있는 곳이에요. 그 연골 조직이 굉장히 적거든요.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이게 연골하고 들러붙은 경우도 많고 그 연골 조직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잘 염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. 일단 귀에 줄기가 형성되는데 주사로 줄여줘도 그게 다시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다시 켜지는 거 많아서 주사 맞거나 뭐 레이저로 겉에 조그만 거 태우거나 이러면 다 그 염증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치료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큰 경우에는 귀 모양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을 해서 이제 디자인할 때 귀 모양을 다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절제하고 나중에까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계산해서 하는데 이러려면은 성형적으로도 그 귀의 모양을 다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면 성형외과에서 제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재발 안 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일반적인 병원에서 그거 컨트롤 하시는 병원이 거의 없고요. 성형외과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귀는 대부분은 그 연골하고 연부 조직을 이렇게 나누고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이 좀 다르고 뭐 수술 방법도 좀 다릅니다. 그래서 뒷볼의 경우에는 켈로이드만 절제하고 그다음에 잘 봉합하고 후처치 관리하면 된다. 그리고 실밥은 2주 뒤에 뽑기 때문에 보통은 관리 기간이 처음에 2주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좋고요. 귀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있으니까 연골을 피어싱할 때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 이게 되게 큰 관건이 됩니다. 연골을 중앙에서 뚫면 연골이 염증이 생기면 녹거든요. 그러면 이게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귀 켈로이드가 앞뒤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앞뒤로 생긴 걸 전부 다 제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벽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. 연골이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연골을 다시 봉합해주고 연골막도 봉합해줄 수 있으면 더 봉합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수술을 하셔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코 수술을 할 때 연골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골을 얼마나 채취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연골막을 사실은 잘 분리했다가 연골만 채취하고 다시 꼬매 놓으면 거기 안에 연골이 자라면서 이게 방어막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수술하다 보면 이거를 연골막을 봉합하지 않고 한 층으로 원레이어로 피부하고 같이 이렇게 봉합해서 코 수술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원레이어로 꼬매면 균이 들어갈 찬스가 많아서 이부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연골막을 봉합하고 뭐 2중이나 3중 정도로 봉합을 하고 깨끗하게 소독하면 그 켈로이드가 발생하는 거를 찬스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관건으로 생각하시고요. 귓바퀴 같은 경우는 연골이 재생되는 거나 연골이 붙여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밥 제거는 더 한 주 늦춰서 3주 뒤에 제거하기 때문에 3주 동안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귓바퀴냐 귓볼이냐에 따라서 좀 치료 기간도 틀리고 우리가 더 신경 쓸 것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제가 귀켈로이드 수술을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수술을 했고요. 지금은 거의 대부분 100% 완치시키고 있는데요. 수술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잘 오시는 겁니다.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야지 끝나는 것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괜찮네, 뭐 딱딱한데 뭐 별 증상 없네 이렇고 그냥 다음에 병원 가야지 그러면 1, 2년 지나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경우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게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관리를 받고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이상 애거성외과 박영훈 원장이었습니다.